용산에서 50년 동안 규제로 묶여 있었던 지역, 바로 남산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고도 제한 완화가 확정 발표가 났습니다. 투자는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익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용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용산에서 50년 동안 규제로 묶여 있었던 지역, 바로 남산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고도 제한 50년 이상 이렇게 묶여 있었는데요. 이것이 완화가 확정 발표가 났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지 정말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지 오늘 같이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주제는 이겁니다. 바로 용산 고도 제한 완화 확정, 정말 투자를 하셨을 때 안전마진 5억, 그리고 정말 개발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안전마진에서 10배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정말 진심 대박 터질 수가 있는 이곳 어디인지 오늘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보면은 남산 주변 고도 제한 완화 확정 발표가 났습니다. 24년도 1월 18일 날 이렇게 나온 보도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면 서울시 고도지구 구상안 고도지구 최대 50년 만에 전면 개편이 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용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경우 대부분 찾아보셨을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면 24년도 2월 29일 날 발표가 된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보면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고도지구, 역사, 문화, 특화 환경지구 결정 변경안 주민 재열람 공고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재개발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재개발이 추진이 될 때 기본계획 수립 단계가 있고,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구역 지정 이전에 이렇게 열람 공고를 합니다. 거의 몇 주 동안 열람 공고를 하면서 주민들이 이 열람 공고를 볼 수가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역 지정, 재개발을 확정을 짓습니다. 구역을 얼마만큼 개발을 하겠다. 근데 이게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보도 내용으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람 공고로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 확정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1월 달에 나온 내용과 지금 2월 달에 나온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월 달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남산 고도지구는 서울시 주요 경과림을 고려하여 남산 남측 지역 정비사업 등 추진 시 서울로 도로면 이하 범위 내에서 북측 지역에서는 정비사업 등 추진 시에는 역세권 내 위치한 경우 경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대 45m까지 높이 완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월 달에 나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시면은 정비사업 등 추진 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한 높이 기준 완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완화 범위라고 나와 있죠. 완화 범위, 정비사업 등 추진 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대 45m 등 내에서 완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1월 달에 나온 내용과 2월 달에 나온 내용이 동일하죠. 이 열람 공고일이 이제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남산 고도 제한 완화 확정 발표가 났다라고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 이제 남산 주변으로 지금 그냥 완화를 했을 때에는 뭐 그 전에 16m에서 20m, 20m에서 28m 이렇게 완화는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재개발이 추진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45m 내로 건물을 올릴 수가 있게끔 변한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16m, 20m 내로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개발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도 제한 완화가 되면서 높이가 올라가면서 최대 45m, 그러면 층수로 따졌을 때는 거의 한 13층에서 15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된다? 사업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용산 안에서 동층 라인이 재개발이 가능하게끔 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고도 제한 완화로 인해서 정말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겠죠. 제가 이거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고도 제한 완화에 따른 사례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 고도 제한 폐지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어린이 대공원이 먼저 고도 제한 완화가 폐지가 됐었습니다. 이 어린이 대공원 거의 30년 가까이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었던 지역입니다. 폐지가 됨으로써 어떻게 변했을까요?
바로 지가 상승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됐는데, 이것을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을 보면은 능동이 있고 구이동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과거 구이동의 실거래가를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미리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뒀는데요. 보시면 지금 2020년도죠. 2020년도에 3억 3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이 2022년도 3월 달에 고도 제한 완화가 폐지가 됐습니다. 2022년도 3월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3억 3천, 그 다음에 지금 아래 보시면 2020 몇 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2억 1천만 원, 그 다음에 2020년도에 2억 8천, 그 다음에 2016년도에 1억 6천, 2019년도에 1억 7천, 2021년도 2억 7천, 그 다음에 22년도에 2억 7천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2016년도에 2억, 2023년도에 2억 5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 자체만 봤을 때 어떤가요? 굉장히 낮죠? 소형 주택의 매매 가격이 정말 4억도 안 되는, 정말 2억대, 3억대 초반대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변했을까요? 네, 지금 구이동 매매가를 한번 보면은 지금 매매가가 5억 8천, 지금 24년도 2월 달에 되어 있고, 지금 6억 5천, 확인 날짜가 지금 24년도 2월이고, 지금 6억 5천, 확인 날짜가 2월 19일, 지금 또 아래쪽으로는 5억 5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중, 5층, 북서향 이렇게 되어 있고, 5층에 3층 남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빌라, 다른 층향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매가가 어떤가요? 지금 5억 후반에서 6억 중반대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고도 제한 완화 이전에는 매가가 낮았습니다. 근데 고도 제한 완화가 폐지가 되고, 완화가 되면서 어떻게 매가가 이렇게 상승이 됐습니다. 가격 자체로만 봤을 때 거의 3억 가까이 매가가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어린이 대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두 지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개 지역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20년도 3억 3천, 그 다음에 2021년도 2억 2천, 그 다음에 여기 연립 다세대 연도수는 안 나와 있는데 3억 3천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18년도에 2억 7천, 2022년도 1억 8천, 그 다음에 보시면은 2021년도 2억 9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여기 2억 얼마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2022년도죠. 2022년도에 1억 8천이었습니다. 2022년도 3월 달에 고도 제한 완화가 됐었는데, 이것은 고도 제한 완화 이전에 거래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위쪽이죠. 위쪽에 제가 크게 이제 표시를 해드렸는데, 2024년도에 얼마죠? 바로 5억입니다. 지금 2022년도에는 1억 8천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5억이었습니다. 지금 평수를 보면은 여기도 15평, 여기도 15평입니다. 지금 2년 사이에 얼마가 차이가 나는 거죠? 보시면은 3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게 바로 고도 제한 완화의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년 사이에 3억이 껑충 뛴 겁니다. 아파트도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기가 힘든데, 다세대 주택, 연립 다세대 주택이 매가가 2년 사이에 이렇게 크게 상승이 된 겁니다. 정말 주변에 개발 호재가 개발이 돼서 공무단지가 들어서거나 이런 개발 호재로 인해서 매가가 상승이 된 게 아닙니다. 바로 고도 제한 완화로 인해서 이렇게 기본 매가가 상승이 됐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매매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매매 가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6억 3천, 그 다음에 6억 3천, 13억 4천, 요거는 이제 다가구 주택이네요. 빌라 한번 보시면은 6억 3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 매가가 6억 3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층이네요. 여기는 맨 아래는 2층에 남동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억 3천의 기본 매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거의 실거래가는 얼마였나요? 2억 중후반대의 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 매가가 2년 사이에 3억의 매매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이렇게 고도 제한 완화로 인해서 기본 매매 가격이 이렇게 껑충 뛰었습니다. 자양동에서도 이렇게 매매 가격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용산이 고도 제한 완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뚜렷한 개발 호재가 없습니다. 주변으로 대부분 다 빌라촌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고도 제한 완화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매매 가격이 상승이 된 겁니다. 용산이 고도 제한 완화가 되고 주변 개발 호재로 인해서 이런 수요가 뒷받침이 될 때 매가 상승은 정말 기본 그냥 바탕으로 깔고 가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강남처럼 고급 빌라에 투자를 해서 매가 상승을 보려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재개발을 보고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기본 재개발까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됐죠? 기본 매가 상승이 장난이 아닐 겁니다. 정말 장난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재개발 사업성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 전까지는 저층으로밖에 지을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고층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사업성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정말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용산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산 같은 경우는 지금 다양한 규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빌라로 봤을 때, 노밀집적으로 봤을 때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든가 권리산정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제반 사항이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입니다. 아무데나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용산 안에서도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으면서 소액으로 리스크가 적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그거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지역이 바로 어떤 지역이냐, 여기 중앙에 딱 나와 있죠. 바로 한남 이태원동을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태원동일까요? 남산 고도제한이 이쪽에 이제 남산 쪽이 위치를 하고 있고, 이 옆쪽이 뭐가 있나요? 바로 용산공원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에 딱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태원입니다. 근데 이 남산 고도제한 완화로 인해서 이 노밀집 지역이 바로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근데 여기에 또 아파트로 만들어지면서 조망까지 쌍방으로 된다. 그러면은 정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 매가 상승 플러스 조망권, 뷰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매가 상승, 정말 20억, 30억, 50억 이상의 그런 가치가 있는 지역이 바로 한남 이태원동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래쪽으로는 한남 뉴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죠. 최고의 부촌이 만들어지는 지역입니다. 이 부촌의 이미지가 바로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는 정말 최고의 부촌 플러스 이런 뷰까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에서도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것은 이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언제 설명을 드리느냐? 바로 특강 시간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내방하셔서 특강 시간에 어떻게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되고 금액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지 정말 자산 가치를 올릴 수가 있는지 상세하게 제가 특강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특강 시간에 오셔서 얼굴 뵙고 상담 나누시고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지금 이태원동 같은 경우는 정말 완벽한 노후도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고도 제한 완화 확정이 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업성이 증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는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왜 리스크가 줄어들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갭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거주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주택을 더 취득하거나 두 개, 세 개의 주택을 늘려가시면서 자산 가치를 늘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리스크가 제로야?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 수요죠. 임대 수요가 뒷받침이 되는 지역입니다. 한남 뉴타운의 이주 수요가 계속 발생이 되는 지역이고요. 이쪽 일대의 임대 시장도 굉장히 활발하게 현재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봤을 때에는 임대를 하시면서 임차인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임대 시장 자체도 126%, 공시지가의 126%로 인해서 임대가도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시면은 나중에 2년 후, 4년 후에는 정말 투자금 회수까지도 가능한 지역이 바로 이태원동 라인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용산이죠. 용산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말 확정 발표가 났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이슈에 맞춰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 지역 제가 얼핏 언급을 해드렸지만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특강 시간에 오픈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강 시간에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정말 정보 얻고 임장 활동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하셔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